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토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이번 총선은 마지막까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울산 남구갑에 돌발 변수가 생겼는데요.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허은욱 전 울산시 행정부시장이 돌연 후보직을 사퇴하고 국민의힘 김상욱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남구갑 선거 구도가 묘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40 총선 분위기가 변화무쌍합니다. 울산 지역 6개 선거구 가운데 가장 많은 후보가 출마해 관심이 집중되는 남구갑 선거에 돌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허은욱 후보가 돌연 후보직을 사퇴하고 국민의힘 김상욱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보수의 단일화가 성사된 겁니다. 엄중한 선거 상황에서 저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보수 여당의 확실한 승리를 염원하는 당원 시민들의 빗발치는 요청을 적극 수용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보수의 텃밭이자 자존심이었던 남구갑이 자신의 출마로 패배해서는 안 된다는 지지자들의 만류도 사퇴 결정에 큰 이유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복당과 함께 김상욱 후보 지지 유세도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허은욱 후보의 사퇴와 국민의힘 김상욱 후보 지지 선언 소식에 경쟁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전운수 후보는 발끈했습니다. 전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사퇴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며 분명한 정치 야합, 전형적인 구태 정치 답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허 후보의 사퇴로 남구갑은 국민의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전운수, 새로운미래 이미영, 우리공화당 오정 등 4명으로 재편됐습니다. 울산시 선관위는 허 후보의 사퇴서 수리와 동시에 남구갑 8개 선거구역에 사전투표소에 후보자 사퇴 안내문과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전투표 첫날 지자체장들을 비롯해 시민들의 사전투표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김득겸 울산시장은 사전투표 첫날 신정일동 투표소에서 투표를 행사하고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울산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창수 교육감도 태화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과 함께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5개 구군 단체장들도 모두 사전투표 첫날 투표에 동참했습니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이른 시각 중구건강지원센터에서, 서동욱 남구청장은 남구청 대강당에서, 김정은 동구청장은 대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그리고 박천동 북구청장은 송정동 주민센터에서, 이순걸 울주군수는 원양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각각 투표를 갖고 시민들의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울산시청 인근의 신정일동 사전투표소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몰려든 공무원들과 상인 등의 투표 행렬이 길게 이어지는 등 울산 지역 55개 사전투표소의 투표 열기는 기대 이상으로 달아올랐습니다. 40 총선 사전투표는 6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 남구갑 무소속 허은욱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놓고 국민의힘 울산선대위는 어제 구국의 결단에 감사와 환영의 뜻을 전한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울산선대위 이지현 수석부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 울산 남구갑의 보수 승리라는 대의를 위해 구국의 결단을 해준 무소속 허은욱 후보의 선택에 감사와 환영의 뜻을 전하며 무소속 허은욱 후보와 함께 국민의 승리로 시민께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말을 맞아 여권 중앙지도부가 대거 울산을 찾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울산 동구와 남구를 찾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방문 이후 두 번째로 경합 지역으로 부각된 동구 권명호 후보에 이어 남구갑 김상욱, 남구을 김기현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이어 7일에는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이 국민의미래 지원과 박대동 후보 지지를 위해 울산 북구를 찾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어제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과 남구 울산대학교 앞 상가 거리를 찾아 조국혁신당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40 총선을 앞두고 울산에서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잇따라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울산시 선관위 등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 9분쯤 북구 강동동 산하 중앙사거리에 있는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데 이어 오전 9시 39분쯤에는 남구 달동에서 선거 벽보가 훼손된 사례가 발견돼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 중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6개 선거구별로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을 짚어봤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4.10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지역 현안과 관련된 다양한 공약을 내놨습니다. 먼저 중구를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상택 후보는 울산의 지역 카페인 울산페이에 10% 할인율 지원을 법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출이자를 감면해주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중구의 국립어린이과학관과 국립한글문화연수원을 설립하겠다는 공약도 함께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후보는 2차 전지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기에 조성하고 성안 약사 첨단 산단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그린벨트의 대폭 해제와 제2명청교와 제2다원교를 건설하겠다는 공약도 함께 내걸었습니다. 현역 프리미엄이 없는 남구 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후보는 청년과 노인의 기본소득으로 매달 50만 원을 지급하겠다 약속했고 사실상 중단된 영남권 메가시티를 재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욱 후보는 울산을 울산산업특별자치시로 지정되도록 하겠다 약속했고 부울경 메가시티 대신 울산, 양산, 경주로 이어지는 대생활권역을 건설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새로운 미래 이미영 후보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10%포인트 인하하겠다 약속했고 남산과 태화강을 중심으로 한 생태관광 특구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우리공화당 오호정 후보는 울산을 더 매력적인 도시로 만드는 데 주력하고 공용주차장 조성을 통해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남구 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성진 후보는 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신규 채용 정원의 40%를 울산 거주 청년들로 우선 채용하는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에너지 기본소득으로 울산 시민 1인당 연간 7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함께 했습니다. 또 삼성반도체 울산공장도 유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후보는 유니스트 부설 울산과학 영재학교를 남구에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울산에 유치하고 울산고속도로를 지하화하겠다는 공약도 함께 했습니다. 동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후보는 실질급여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법안을 만들겠다 공약했고 대한항공원 일원이 울산 1호 관광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권명호 후보는 조선해양 첨단산업 메카를 육성하겠다 약속했고 체류형 관광특구 지정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동당 이장우 후보는 조선업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조선산업기본법을 만들고 10살 이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무상의료도 공약했습니다. 다음은 북구입니다. 국민의힘 박대동 후보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교 신설을 함께 유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북울산 종합교통터미널 유치도 함께 약속했습니다. 진보당 윤종호 후보는 전기차 전용 부품 공장과 미래차 연구 클러스터를 함께 유치하겠다고 밝혔고 청년 실질임금을 월 300만 원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재묵 후보는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가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주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후보는 유니스트 대학병원 설립과 울주 교육발전 특구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울주군 전 지역에 전기료 50%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후보는 유니스트 과기 의전원과 영재고 설립을 공약했고 울주군 전 지역 무료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함께 내걸었습니다. 또 울주 국민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화하겠다는 공약도 함께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울산 지역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JCN 뉴스 박영은입니다. 병영 3.1 만세운동 105주년을 맞아 어제 중구 병영 일원에서 제24회 재현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엔 김영길 중구청장과 독립운동가 유족, 지역 주민 등 800여 명이 참가해 병영성에서 병영 오거리까지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행진했습니다. 중구문화원이 주최 주관한 이번 행사는 오늘 태화강 심리대밭 축구장에서 열리는 병영 3.1 만세운동 출정 기념 축구대회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북구문화원이 어제 농소 순국 전몰 군경 충운비에서 한국 전쟁에 참전해 목숨을 잃은 농소지역 군경 163위의 호국 영령을 위로하는 합동 위령제를 열었습니다. 위령제에는 유족과 보훈단체장 등이 참석해 호국 영령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값진 희생을 애도했습니다. 농소 6.25 전몰군경 합동위령제는 매년 한식날 열리고 있으며 올해로 68회를 맞았습니다. 국내외 단체 관광객의 울산 방문이 이어집니다. 울산시는 대만의 대표 여행사인 콜라 여행사가 이끄는 단체 관광객 110명이 오늘과 내일 울산, 경주, 부산 벚꽃축제 상품으로 울산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과 경기권역 관광객을 대상으로 봄꽃 여행과 연계한 코레일 관광개발의 1박 2일 열정의 열차 상품을 통해 오늘 240명, 13일에 320명 등 4월 한 달간 560명이 울산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대만 방문객은 주전과 궁거랑, 작천정 등 벚꽃길을, 서울 경기권역 방문객들은 태화강 국가정원과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등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울산에도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교육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은 울산시에 대한 서면 질문에서 최근 들어 전국에서 전세 사기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상당수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사회 초년생들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 입학을 앞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세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전과 부산처럼 울산시도 전세 피해 예방 교육을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산 신선 농축산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가 오늘부터 12일까지 남구 신정시장과 수암시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4월 할인 행사는 국내산 농축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서 전국 전통시장 50곳에서 6일간 동시에 실시되며 울산에서는 신정시장과 수암시장이 참여합니다.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는 판매 상인이 확인한 국산 신선 농축산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통시장 내에 지정된 장소를 방문하면 1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울산 북신항 액체보드를 준공하는 등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울산시가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친환경 수소연료 전지 발전소를 세웁니다. 이 발전소가 들어서면 환경 문제와 전력 생산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라경은 기자입니다.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원 수소. 환경뿐만 아니라 에너지 문제도 해결이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이에 울산시는 수소와 관련한 여러 사업들을 펴오면서 최근에는 수소 탱크 터미널이 들어설 북신항 액체보드 부지를 준공하는 등 수소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수소 선도에 앞장서고 있는 울산시가 한 번 더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울산시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소연료 전지 발전소를 세우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 전문기업 롯데 SK에너루트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 미포국가산단 15,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탄소 배출 없이 전력 생산이 가능한 10메가와트급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2대가 들어서게 됩니다. 발전소는 탄소 배출 없이 4만 가구 정도가 사용 가능한 전력 16만 메가와트시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기업 맞춤형 현장 지원으로 인허가 문제나 또 기업 애로사항을 발빠르게 해결할 것이고요. 수소 관련 투자를 계속 확대해서 울산을 세계적인 수소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업을 통해 환경 문제와 전력 생산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도 가능해집니다. 국내 최대 수소 생산 도시 울산은 이제 글로벌 수소 선도 도시를 향해 도약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울주군이 올해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 1조 2,771억 원을 편성해 울주군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15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사업별로는 울주 군립병원 설립에 7억 원과 부모 급여 지원 72억 원, 울주 야구장 조성 사업비에 16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또 보관천 지방하천 수해 복구 공사에 117억 원과 각종 하천 정비 사업에 165억 원, 범서 구라 일원 도로 개설 사업비로 15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울주군은 당면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재난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 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주 소방서는 등산객 안전사고가 빈번한 봄철을 맞아서 오늘부터 5월 26일까지 영남 알프스 간월제 정상 부근에서 산악 전문 의용소방대를 전진 배치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주 소방서는 영남 알프스 칠봉을 오르는 등산객들이 계속 몰릴 것으로 예상이 돼 산악 전문 의용소방대를 전진 배치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주 소방서 산악전문 의용소방대는 지난해에도 전진 배치 활동을 통해 현장 처치와 이송, 구조 등 190여 건의 활동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경찰이 차량 창문을 맨손으로 뜯어내고 의식을 잃고 운전석에 앉아있던 50대 운전자를 구한 이야기가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 낮 당시 상황 근무 중이던 화봉파출소 장기준 순경은 차가 멈춰 있는데 사람이 못 일어난다는 신고를 받고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장에선 50대 운전자가 의식이 없는 채 몸을 떨고 있었고 장순경은 차량용 비상망치로 조수석 창문을 깨고 맨손으로 창문 유리를 뜯어내 운전자를 119 구급대에 인계했습니다. 운전자는 바로 병원으로 후송돼 의식을 되찾았으며 장순경은 유리 파편이 손에 박혀 응급치료를 받고 현재는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3년 국어책임관 업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중학교 5곳에서 한글 가로쓰기 수업과 함께 학교 내 외솔 최연배 공간을 조성하고 고등학교 12곳에서 외솔 바로알기 자율동아리 활동을 진행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으로 오는 25일 서울에서 열리는 국어책임관 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에서 국립국어원 표창을 받게 됩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